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공부하는 게 재밌죠?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죠? 자, 자, 우리 첫 시간에 뭐 할 거냐면, 확인 설명서 부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는 어디 있는가를 찾지만,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요것 가지고 쭉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 갖고. 시험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중개 실무 부분에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 비중을 잡으셔야 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설명서 양식은, 확인설명서 서식 자체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예요. 1번, 이게 주거용 건물을 소개시켰을 때 써주는 서식이 1번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2번, 이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그러면 상가나 공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소개시켜주면 세 번째 서식을 써요. 확인설명서 3번. 자, 네 번째 서식은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소개했을 때 써주는 서식이 4번 서식이야.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딱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은 중개대상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네 가지로. 네, 그래서 주거용일 때는 1번, 비주거용일 때는 2번, 토지일 때는 3번, 이런 식으로. 중개상 물건이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일 때는 4번 써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서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예. 자, 그런데 이제 확인설명서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이제 요 1번 서식을 공부해요. 나눠드린 거. 요게 13가지 항목이 있어요. 1번부터 13번까지. 그걸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할 때는 뭘 공부하시냐면, 확인설명서 기재 항목에 뭘 적어주냐, 기재사항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적어주느냐, 작성 방법을 이제 물어봐요. 두 가지를 물어보니까 뭘 적지? 두 번째는 어떻게 적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1번 서식 위주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나머지 서식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교재가 아니고 나눠드린 자료는 첫 페이지 보시면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이 나와 있어요. 그 확인설명서 1번 서식에 보면 첫 번째 나온 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자, 오늘 좀 이쪽으로 갑니다. 기본 확인사항에 적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 1번부터 8번까지 8개예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보면 두 번째 덩어리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이 세부 확인사항에 적어준 게 9번부터 12번까지 4개예요. 4개.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가 뭐가 나오냐면 중개, 보수 등이 나와요. 중개, 보수. 이렇게. 요게 이제 13번째 항목입니다. 이렇게. 항목 자체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기본 확인사항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떻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떻게 적어주고, 중개, 보수는 어떤 거 적어주고, 요걸 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여기 8개인데 거기 보면 기본 확인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양식이 내용이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표시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대상 물건의 표시를 얘기하는 건데, 기재 항목들 양식을 보시면, 자, 대상 물건 표시란에요. 보시면 지목을 적는 칸이 있나요? 구경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경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익히셔야 돼. 지목 적어주죠.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이용 상태를 다 적어주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준공연도 기재합니까? 준공연도? 칸이 있죠. 칸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준공연도. 자, 근데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건축물의 용도 기재합니까? 용도?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용도는. 그러니까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용도를 기재한다는 것을 물어봐요. 용도하고 용도 지역은 다른 거 아시죠? 용도 지역은 뭐예요? 뭐 상업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런 거 용도 지역이죠? 농림지역이다, 이게 용도 지역. 자, 그것은 용도하고 용도 지역은 다른 거예요. 용도는 뭐의 용도죠? 건물의 용도, 이 건물의 용도. 이종근생이다, 이런 거. 공동주택이다, 이런 거.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지 않나요? 건축법에서 배우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적어주는 겁니다. 용도 지역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용도 지역을 적습니까? 아니야. 용도 지역을 적는 게 아니에요. 밑에 동그라미 3번을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 거기 보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항목이 나와요. 동그라미 3번에.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뭔가요? 용도 지역. 그쵸? 그러니까 요 공법상 규제사항 여기에 적어주는 것은 용도 지역이고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건 뭐죠? 용도. 용도 지역은 땅 얘기죠. 땅의 신분이에요. 신분. 그 다음에 요 용도는 건물 용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방향 기재합니까? 방향 기재하죠. 중요합니다. 밑에. 자,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구조 기재합니까? 네. 구조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나오나요? 중요합니다. 경주하고 포항에서 지진 생겨가지고 생긴 겁니다. 이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요새는 요게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내진자가 나오면 대상 물건 표시란에 기재하는 겁니다. 표시란.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 있죠?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그쵸? 요것도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란에다가 뭘 적느냐? 요 위반 건축물을 적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머지 다른 항목에도 기재될 만한 사항이에요. 근데 여기 적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도, 뭐 방향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이런 거 요 네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시면 제일 끝장이죠. 거기서 3번 보십니다. 세부 항목 중에 3번 있죠? 세부 항목 중에 3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나온 거 있죠? 제일 마지막 장. 왜 거기를 보고 계셔? 네. 글자 빽빽이 적힌데. 세부 항목 중에서 3번 보시면 대상 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걸 적을 때는 뭘 보고 적어준다는 뜻입니까?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적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에 게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방향을 적어줄 때 아까 방향을 적는 칸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 방향을 적을 때는 중요합니다. 그거 출제권입니다. 자, 주택의 경우는 주택은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재하고 주실 나왔죠? 주실?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재하고 맞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뭐의 방향을 적어주는 거예요? 주된 출입구. 다시 한번 주택일 때는 주실을 기준해서 남향이다 북향이다 적어주는 거예요. 주실. 그러니까 거실이나 안방에 창문이 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 주실 기준이라고 그러고 그 밖에 기타 건축물일 때는 어떤 거 기준합니까? 주된 출입구.
출입국 기준 이렇게 된 거죠. 요것이 아직 출제 안 된 거니까 인상 문제입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십니다. 첫 페이지 아까 보던데 이번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권자를 따서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자가 뭐라고요? 권리관계. 권리관계 안에 적는 칸을 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가 뭡니까? 등기부 기재사항이 하나 있고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부를 보고 적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갑구 을구를 보고 적는다고. 권리관계 중에서 요거 별표하셔야 돼. 민간임대 등록 여부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요것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요건 어떻게 조사하냐면 요건 어떻게 조사하냐면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임대사업자 냈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 별표해 두셔야 돼요. 이번에 생긴 항목이에요. 아니면 임대인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내셨냐고. 4년짜리 냈냐 8년짜리 냈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단기냐 장기냐. 주택임대사업자 내지 않은 분도 있죠. 안 냈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하는 겁니다. 별표. 민간임대 등록 여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는지는 어느 칸의 기재예요? 권리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넣을 데가 없었나 봐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등기부에 안 나오죠? 보통 권리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등기부. 권리관계는 어떻게 적어주고 설명하죠? 등기부. 그쵸, 원래는. 근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요건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끝 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서 보면 4번에요. 세부 항목 중에 4번 나온 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상란은 무엇을 확인하여 적죠? 요건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5번 가보십니다. 5번. 밑에 5번.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을 하거나 임대주택정보체계가 뭐예요? 렌트홈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서 가로 안에 체크 표시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 사항을 누구에게 설명해줘라? 임차인에게 설명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세를 놓고 있는 그 주택의 주인이 임대사업자 냈는지를 우리 세입자한테 설명해주라. 4년짜리 냈냐 8년짜리 냈냐를 설명해주라. 그런 얘기죠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번에 세 번째가 이거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목이 길지요. 근데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 그렇죠? 토지.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아까 나왔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여기 나와 있는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은 뭘로 조사해서 적어줄까요? 뭘 가지고 조사하죠?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은 요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죠. 그 옆에 빈칸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토지이용계획 뭐라고요? 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요렇게. 자,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옆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이라고 나오죠?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이건 뭘로 조사할까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 얼마 정도나 건폐율이 나오는지는 옆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 군, 조례.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군, 조례 요쪽 부분. 요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잘 나와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조사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조사합니다. 화살 표시 해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그 바로 밑에 가면 투기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다 이런 것도 조사해서 적어주는 항목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로 밑에. 그렇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요거 적어놔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렇게.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시리얼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이름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그죠? 공부란 말이 나오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죠. 그 공부 아니어도.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요게 제일 중요하고 요건 좀 신경 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나온 거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 밑에 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또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이것도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 밑에 가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또 계획자가 또 나오죠. 계획자 나오는 요 세 가지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 계획, 계획, 계획. 이 세 가지. 요것은, 요 항목은 어떻게 적어주느냐. 옆에 적어보시면, 개혁공인중개사가 구청에 가서 물어가지고 확인한 뒤에 적어준다. 개혁공인중개사가 직접 스스로 확인해서 조사해서 적어준다. 이렇게.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이렇게 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적어 놓으시죠. 이 공법상 규제사항은 혹시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그죠?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적어 넣어 주세요. 뒤에 있지만 뒤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요 항목 되게 좋을 게 많죠? 그 항목은 만약에 여러분이 임대차를 소개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차. 그때는 적어줄 수도 있고 뭐예요? 안 적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적어 놓으시고.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입니다.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 중요한 출제 예상 문제.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입지 조건입니다. 대상, 여기 기본 확인사항 중에 적어줄 것 중에 입지 조건이 있어요. 입자를 따서 기억할 겁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란에 적는 거 보니까 5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도로, 또요? 대중교통, 또요? 주차장. 주차장에다가 별표해 두셔야 돼요. 주차장은 입지 조건이 아닐 것 같은데 입지 조건에 적어요. 주인공. 그 다음에 교육시설. 초등학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판매 및 의료시설. 판매시설 그러면 이마트나 백화점. 의료시설 그러면 이것은 종합병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에 들어간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란 거 주차장 빼고는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 근데 입지 조건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본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니까요. 기본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면 개혁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해가지고 적어주면 되고요. 물건 그 의뢰인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쭉 순서대로 나와 있죠? 주차장 별표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관자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적어주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뭔가요?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거 하고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거 적어주죠.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6번 비선호시설입니다. 6번 비선호시설이 이제 혐오시설을 의미합니다. 주변 1km 이내에 혐오시설이 있냐 없냐 그걸 적어주는 겁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있다면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막 영안실 같은 거 될 수 있어요. 비선호시설 장례식장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앞쪽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밑에 가시면 7번하고 8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7번이 뭐죠?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예정금액.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 비선호시설은 B자를 따서 이렇게 기억하려고 그러고요. 예자는 예자입니다. 예정금액 등 칸에 적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자, 요거 별표입니다. 예정금액 등 칸에 적는 거 첫 번째 뭐죠? 예정가. 얼마에 팔아주십시오. 10억에 팔아주세요. 그 물건 나온 금액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공시지가를 기재합니다.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 그 다음에 또 뭘 적죠?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공시가격. 이렇게. 자,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여기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을 기재하는 칸이 어느 항목이다 이걸 적어준다고요? 예정금액 등 칸에. 거래 예정금액 등 칸에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을 기재합니다. 이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예정금액 등 칸에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을 적어줍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또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저 뒤로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 가셔가지고 밑에 7번 보십니다. 7번. 7번 보시면 예정금액 등의 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예정금액을 적어주고 개별 공시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예정금액이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된 때의 예정금액이나 공시가를 적습니까? 완성되기 전에 공시지가나 예정금액을 적습니까? 전이죠, 전. 전입니다. 요거 두 번째. 완성된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 뒤에 가로 안에 보면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만약에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의 경우 그때 여기 얘요. 예정 금액 등 칸 중에서 요 노랗게 칠한 요거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오늘 이미 출제가 된 겁니다. 아까 공법상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여기 나왔는데 요건 아직 출제가 안 된 거. 요건 출제가 이미 한 2번 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정 금액이에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에요? 이거예요. 예정 금액을 임대차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예정 금액을 생략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의 경우에 생략하는 건 뭐예요? 요 노란 거 요거 밑에 두 개.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이죠. 그 점을 잘 봐두셔야 돼. 세 가지 말씀드려서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8번이에요. 8번. 8번은 또 앞쪽으로 오셔야 돼. 두 번째 페이지죠. 8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 관련 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자입니다. 조가 뭐예요? 조세. 근데 모든 세금을 다 적어주는 거 아니죠. 어떤 세금을 적어주는 거죠? 살짝 취득 관련 조세. 여기 적어줄 세금의 종류가 하나, 둘, 세 가지인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취득 관련 조세. 세금 적어줄 때 뭘 적어주죠? 첫 번째? 취득세. 또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또요? 지방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세, 세금 적어줄 때 종부세 적어줍니까? 종부세? 없죠. 재산세 적어주는 거 아니죠? 이렇게 세 가지 적어준다. 세 가지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제일 끝페이지로 가셔야 돼. 그죠? 그러나도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이 없죠, 지금. 자, 거기서 8번 보세요.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나왔죠? 8번. 중개가 완성된 때 세금을 적어줍니까? 완성되기 전 세금을 적어줍니까? 완성되기 전 세금을 적어준다. 이렇게 또 남았죠? 완성되기 전입니다. 또 하나 더요. 뒤에 보면 만약에 임대차를 알선한 경우라면 요 조세, 세금 적어줍니까? 임대차 같은 경우 취득세가 생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외된다고 돼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법상 규제상은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요.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요.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고. 자, 임대차를 소개할 때 요 세금 부분은 안 적죠. 적을 게 없죠. 취득세가 안 생기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시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돼? 이제 세부 확인사항으로 가셔야 됩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두 번째인데 요건 9번부터 12번까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저쪽은 그냥 확인해서 기재하지만 여기는 손님한테 물어봐요. 조사하기가 스스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죠. 그 중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9번. 9번이 뭐냐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실이에요. 실. 우리는 그렇게 암기하자고요. 그래서 거기 텅 비었죠.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해서 칸이 쭉 있잖아요. 칸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적을 게 두 종류예요. 옆에 빈 칸에다 적어보세요. 하나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예요. 또 하나는 뭘 적냐면 비싼 물건이에요. 비싼 물건. 두 가지를 적어줘요. 어느 항목에다요? 실제 권리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라고 했을 때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뭐가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임차권이 대표적입니다. 임차권. 우리 주인들이 임차권 등기 안 해주잖아요. 등기부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그러면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입자가 이제 보호가 되고 센데 솔직히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세입자들 등기부에 안 나와요, 대부분. 근데 이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다, 월세 얼마 내고 있다, 계약기간 언제까지다, 확정일자 언제 받았다, 그런 것들 정보를 좀 소개시킬 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정보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직접 조사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나오면 어때요? 등기부 띄어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적어준다고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소개하려고 가봤더니 험상궂은 준 사람이 문 앞에서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막 그렇게 서 있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건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등급이 나오지도 않는 게 여기 어떻게 여기다 적어 줄 수도 없고 스스로 조사하기 힘들잖아요, 이쪽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마찬가지. 등급이 안 나오는 권리관계. 물어봐가지고 적어준다고요? 비싼 물건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마당에 있는 것 중에서 비싼 나무 같은 거. 비싼 나무는 서로 자기 거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매도인은 나무 뽑아가려고 그러고 우리 매수인 같은 경우는 그거 놓고 가라고 할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 입장 정리를 해주셔야 돼. 누구 거로 할 건지. 비싸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인데 그게 비싸니까 누구 거로 할 건지를 입장 정리를 해주시라. 물어봐야 됩니다. 나무 뽑아갈 겁니까? 놓고 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알지. 어떤 공적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원수, 마당에 있는 조각품 이런 거, 조각품 이런 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제일 끝장으로 가셔서 9번 보십니다. 9번. 9번 보시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나왔죠.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둘째 줄까지 미추었죠. 여기서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뭐 한 것을 적어요? 고지. 고지가 뭐냐? 알려준 거죠. 왜 고지하죠?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왜 고지 알려주죠? 물어봤으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정원수 뽑아갈 거예요? 놓고 갈 거예요? 물어봤으니까 알려주죠. 뽑아갈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뽑아간다고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써봐. 그러면서 가로 안에 보면 법정이상권, 유치권, 무슨 뭐 임대차, 무슨 조각물, 그 다음에 무슨 정원수, 계약 전의 소유권 변동 여부 등을 적습니다.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제 권리 관계란에다 쭉 이렇게 적어주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밑에 가시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세입자. 임대 보증금 얼마고, 월세 얼마고, 계약 기간 언제까지고, 장기수선 중단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요거 뒤에는 빼고요. 요거 적어주는 거, 장기수선 중단금을 등 처리 등을 확인하고, 여기까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세입자. 그렇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어떤 금액을 적어주죠? 채권 최고액이죠. 그러면 근저당은 등급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저당은 등급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써놨어요. 근저당의 경우는 등급에 나오는 뭘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적어주면 끝이에요. 실제 빚을 적어주는 거 아니죠? 실제 빚을 적어주는 거 아니고 등기비 사항에 나와 있는 금액 적어주죠. 만약에 실제 채무액을 적어준다 그러면 여기다 적을 거야. 그렇죠? 등기비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채권 최고액을 적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여간 근저당 나오면 무슨 금액 적어준 거 아셔야 돼? 채권 최고액.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아까 봤던 거 마저 봅니다. 아까 어디까지 봤었냐면 9번까지 봤죠? 자, 10번입니다.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10번. 내자를 따서 암기할 겁니다.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자. 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거요. 여기 적는 것들 많이 익혀주셔야 돼. 뭘 적는가? 수도. 그죠? 전기. 잊어먹어도 계속 많이 읽어주시면 돼. 그럼 머리 어디엔가는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수도, 전기, 가스. 주방에 들어온 가스 얘기합니다. 소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방.
별표. 그 다음에 방자 들어간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난방. 그 다음에 승강기. 왔다 갔다 잘 하는지. 배수. 이런 걸 적어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소방입니다. 소방. 이런 것들 쭉 적는데. 그 소방과 관련해서 옆에 보시게 되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나오죠. 불 났을 때 감지하는 거.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놨는지 없는지 요걸 적어주게 돼 있다. 옆에 나온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대해서 꼭 알아두실 것은 두 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일 때만, 지금 우리 주거용을 보고 있죠? 주거용일 때만 나온다. 주거용만.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토지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주거용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옆에 써두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거용만 기재한다. 그렇게.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소방의 오른쪽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나와 있어요. 세 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 줄, 단고정 표시에서 세 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둘째 줄 끄트머리에 아파트를 제외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요걸 기재해 줄 때 아파트는 안 적어줍니다. 아파트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게 됐으니까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이걸 적어주는 거예요. 아파트면요. 공란으로 남겨두고 괜찮아요. 안 적어준다.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 중요한 출첵거리 이거. 중요한 출첵거리 이거. 소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방은 일단 어디에 기재하는 거예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11번이 뭐죠? 11번이 벽면 도배입니다. 간단하죠? 벽에 균열이 있는가 없는가, 누수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죠. 벽면 도배, 벽 세는 거, 누수. 근데 그건 스스로 조사하기 힘들어요. 누수 부분이 있는가 이걸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 같은 거 다 드러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 근데 물건 조사하면서 계약도 한 것도 아닌데 물건 조사하면서 농 드러내봅시다 해서 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주인한테 누수되는 데는 없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벽 도배입니다. 특히 벽면 도배는 가만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하고 구별돼요. 내외부란 말이 나오니까 벽면 도배가 여기 막 들어갈 것처럼 생각되기 쉬워요. 내외부하고 벽면 도배는 별개입니다. 이미 출시된 겁니다. 별도의 항목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뭐죠? 환자를 따서 암기할 겁니다. 환경 조건이죠. 자, 환경 조건란에 적는 거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 뭘 적는다고 나와요? 지금 보니까. 일조량, 또요? 소음, 또요? 진동.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스스로 조사하기 힘든 거예요. 조사하려면 며칠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환경 조건, 요것도 세부 확인사항. 요 벽면 도배는 벽제를 따서 암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요 네 가지가 뭐냐면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페이지. 동그라미 10번이에요. 아, 10번이에요. 10번 그러니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 공인회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구해서 뭐 한 것을 확인한 것을 적고,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기재하고, 요구할 수 있냐 없냐를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과 세부 확인사항을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건 요 네 가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등 이렇게. 여기는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정리하고 하나 더 하면 네 가지.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앞쪽으로 와보시면요. 바로 앞쪽 페이지죠. 13번에 보니까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만 명칭은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13번째 항목. 여기 적는 것 중에 보면 중개보수 있습니까요? 네. 실비 있어요? 네. 합계금액 적어줍니까? 네. 지급시기 적어줍니까? 지급시기? 이번에 생긴 거예요. 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에 보수지급 시기를 기재한다. OX, OO, 그죠? 여기다 잔금시 이러면 잔금 때 준다는 얘기의 복비를 없던 게 생겼습니다. 이 칸이. 응? 그래서 이거 하도 이런 약정을 안 하니까 비워놨잖아요. 지급 시기, 복비 주는 시기. 응?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가 쫙 있어요. 그 당구장 표시에. 거기에 넷째 줄에 보면 부가가치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나와요. 응? 응. 그러면 자,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얘기합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개보수에 포함돼서 받는 겁니까? 별도로 받습니까? 부가세를? 아니면 포함시켜서 받습니까?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옆에 써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인계사님 사장님이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놨다 그랬을 때는요. 그때는 중개보수 받고 중개보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또 별도로 또 받을 수 있으니 중개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과세 사업자는 110을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거니까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놨다 그랬을 때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거기에 부가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부가세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따로 걷는 경우도 있고 포함시켜서 받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선택상이에요. 선택상. 또는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깨알 같은 것이로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된다고 봐요?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두 번이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OX. 왜요? 요게 있으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보수 이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다. 별도로 징수한다. 받는다. OX. X. 이게 있으니까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1번 가보시는 거예요. 11번. 자,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 공인인계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대. 중개보수는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예정금액 계산하고 보니까 둘째 줄에도 보면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둘째 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중개보수는 예정금액 해서 끝에 가시면 뭐예요? 곱하기 요율 이렇게 되죠. 둘째 줄 끝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합니까? 무슨 금액 기준으로 계산? 무슨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요율 합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죠? 이 예정 금액을 별표하셔야 돼. 실제 거래 금액 아니죠? 예정 금액 기준에서 복비를 계산하죠?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고 예정가 뭔지 아시죠? 상식에 맞지 않는데 저렇게 서식이 돼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 일단 이걸 끝냈어. 끝냈고 이쪽을 보셔야 돼. 이걸 정리하고 쉽니다. 이제 확인설명서 양식이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인 네 가지가 있어. 우리는 이것만 공부한 거예요. 근데 2번, 3번, 4번 서식도 있어요. 그걸 비교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첫 번째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환경 조건. 이것을 지금부터 칠판에 쓰는 내용을 어떤 백지에다 좀 써두셔야 돼요.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주거용만 있어. 환경 조건이 뭐죠?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주거용만 적는 칸이 있어요. 자,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확인 설명서는 안 적어줘요. 기재한 칸이 없어. 항목이 없다고요. 한 가지 더 적어주실 것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까? 저쪽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어디에만 적는다고 그랬죠? 주거용만. 주거용 건축물만 적어준다고 그랬죠? 아파트 빼고. 방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 나옵니다. 비선호시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 혐오시설 얘기합니다. 비선호시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주거용에 있고요. 비주거용은 또 없어요.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암기하셔야 돼. 서식 중에 토지는 또 있습니다. 땅이다 그랬을 때 공동묘지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입광공은 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철저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여기 환경조건하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까지는 철저히 기억을 해 두시다. 여기 중요한 거. 그래서 비선호시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때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다가 말다가. 상식으로 절대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비선호시설, 혐오시설은 적고 안 적고 적고 안 적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입지조건. 입지조건 뭐가 있었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요것은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고 여기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요. 공법상 규제상. 이것도 공법상 규제 항목은 땅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땅이 다 있어요. 여기는 인목만 있습니다. 땅을 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X죠.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끝에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는. 그 다음에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벽면, 도배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는 가만히 보면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 건축물이 있을 때 나올 법한 얘기예요. 건축물이 있을 때 나오는 얘기. 내외부 벽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예요.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니까 두 개는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토지는 나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건물이 있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 임야, 농지 뭐 이런 식으로 X예요. 여기도 X 이렇게 되죠. 이 시험은 물론 여기도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나올 때 기본이냐 세부냐 구별하는 거 나온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서식을 계속 보시고 한 장, 두 장 이거. 그 다음에 이걸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더 해야 돼요.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이 됐든 4번 서식이 됐든 공통으로 나오는 공통 기재사항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싶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통 기재사항은 암기하실 때요.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취권이 뭔지 아십니까? 젊으신 분 모르는 것 같은데 싸울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싸우는 권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지. 그래서 젊으신 분 잘 모르는데 취권이 있어. 취권. 옛날에 성령이 유명했었죠. 취권. 이렇게.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발표. 이렇게. 제가 대학교 가서 충격받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 남는 게 대학교 때 신학과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저희 학교 같은 이게 필수예요. 교양 수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대요. 술꾼이라고, 술꾼. 거기서 그냥 술이라고 하는 건 막걸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포도주 고상해 보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막걸리야 이게. 목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매일매일 술 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하면 매일매일 얼굴이 뻘게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받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한번 충격을 받았지. 그 다음에 이 시인학과 교수님한테 또 충격받은 게 성경이 두 개가 있다네. 내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이런 들어보셨어요 혹시? 말씀드리면 못 들어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픈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성경이 있고 그게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이 읽어볼 수 있는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오픈한 게 있고 읽어보도록 그렇지 않는 그 성경이 또 따로 있다는 거야. 저기 저 교황청에서 딱 숨겨놓고 있는 성경이 있는 거야. 그 자료 중에서 이상한 걸 모아가지고 그걸 신학과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성경이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자기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슬쩍 얘기하는 게 그 예수님의 여자 문제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누가 이게 기독교를 믿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믿어요. 그래도 저는 창조론을 갖다 믿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거기에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충격이야. 이거에 또 충격받은 게 뭐가 있냐면 또 대학교예요. 저희 기숙사 근처에 빨간 먼지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테이블 3개 있어요.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차요. 어느 날 갔는데 한 테이블에 머리를 빡빡 미신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술병을 놓고 노가리를 뜯으면서 머리를 빡빡 미신 분이 승복을 입고. 안 놀라는 거예요? 승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미신 분이 노가리를 뜯고 있다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진짜 무슨 별천지인가. 그래가지고 한번 또 놀렸어.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아니고 며칠 뒤에 그 절 근처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조그만 애기가 이 스님 보고 아빠 그러면서 뛰어와요. 깜짝 놀랐지. 이게 뭔 일인가? 그 절이 봉원사라는 절인데 봉은사 말고 봉원사라는 절인데 대처성이에요. 이게. 결혼할 수 있는 종교예요. 불교 중에. 그 본산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스님은 다 절에서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내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얼마나 놀랐는지. 자, 이거 이제 암기합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예자가 뭐예요? 예전금액요. 예자로 따면 이거 맨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뭘 망설이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이죠? 아까 13번째 나왔던 거 마지막 제일 끝머리에. 취자는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 그렇죠? 취득 관련 조세. 권자는 뭐예요? 권리관계.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도.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죠? 뭘 보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지? 확인설명서 서식 4개 어디나 다 나오는 거. 공통적으로. 표자가 뭐죠? 물건의 표시. 실제가 뭐예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싼 물건 아까 했었잖아요. 저기 실자. 비싼 물건 또 등기부에 안 나온 거. 그렇지. 이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에 안 나온 여기에다가 민간임대 등록 여부 기재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 이게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러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은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는다며. 그럼 실제 권리관계란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기재할까요? 아니거든요, 이거. 여기다 기재한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게. 뭐가?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여기 적는 거 아니에요. 위반 건축물 있잖아,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실제 권리관계란 여기 적을까요? 아니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 나오잖아, 위반 건축물. 여기 나오잖아, 여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공부한 이 부분이 쉽게 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쉬겠습니다. 쉬는데 절대 칠판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 거예요.